여러분 안녕하세요. 177강입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발효 일반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발효 사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숙성 사료를 만들어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류탭이 만들어서 씁니다만은 저희들은 숙성 탭을 만들어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효 숙성 사료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개 안 된 게 이제 숙성 탭이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탭이 편에 가서 이제 전체적인 토양용 비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토양용 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숙성 퇴비가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 또 만들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열 퇴비도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서 이제 가하구치 선생, 김우라 선생의 자연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세 번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 다음에 가하구치, 김우라 선생 세 번에 대해서 이제 자연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농 문제가 뭐냐 90% 이상이 포기할 정도로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IF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많은 귀농 귀촌했지 않습니까? 생태적인 삶. 그래서 많이들 자연농을 선택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농 서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간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전대 현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노동량, 그 다음에 적은 생산량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뭐, 자리 잡으신 분도 계십니다는 쉽지 않다. 그 중에서 이제 기술습득도 생산량이 적고 많은 노동량이 한 것도 이거 기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연농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요. 앞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자연농 종류가 굉장히 수십 가지다. 거기에서도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농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자연농은 따로 있고 자연재배가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표현하시는 분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분을 안 시켰기 때문에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이제 자연농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도 어디까지인데 그런 것들이 알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종류가 많다는 거 계속 추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이 또 이런 지식화 기술로 안 됐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자연농의 서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철학서거든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농사 짓고 있다 하는 내용이지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뭐 조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들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는 힘든 현실이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의 귀농교육에 보면 이제 이런 자연농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뭐랄까요? 철학적인 얘기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 농사의 뭐랄까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실증된 게 보다는 짜집기 형태랄까요? 뭐 그런 것들 뭐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농업과 기농교육에 보면 이제 이런 교육 자료가 나오거든요. 보면 참 황당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친환경 유기농 뭐 여러 그 좋은 용어들 갖다가 이제 짜집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이게 현장에서는 힘든 저희도 덜고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오늘 자연농 종류와 기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연농 종류 아까도 했습니다. 자연재배, 자연농법, 태평농법, 자연농업, 무공해농법, 뭐 탄소농법 이외에도 뭐 수십 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또 자연농이 어떤 게 자연농이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규칙이라는 게 없거든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날라리 농법이다 무슨 농법이다 해가지고 계속 막 만들어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뭐랄까요 농사 한번 안 주시고 뭐 뭐랄까 여러 농사에 그런 터입 농부하신 분들도 이제 농법을 만들어내는 게 자연농을요. 그래서 자연농이다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계속 출연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진 않죠. 자연농만 해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무경운이다, 무농약이다, 무비료다, 무제초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구진 선생과 김우라 선생 소개하면서 김우라 선생도 뭐냐 농약을 친다. 화학농약을 안, 무농약을 하지만 화학농약은 아니지만 그 농약의 농자재로서 농약 자재로서 허용된 식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니까 화학 비료만 안 쓰면 무농약이라 뭐 그게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천연 농약, 친환경 농약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농약을 쓰고 있더라는 거, 비료 쓰고 있더라는 거, 유기물도 비료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녹비도 유기물이거든요. 비료거든요. 하나의 비료의 성분이 토양과 작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초도 마찬가지 하는 거고 무기온도 하지만은 무기온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농은 무기온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바뀌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뭐랄까요 재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농에서 토양의 작물 파종 방법만 해도 전면경원, 부분경원, 멀칭 부분경원, 무경원 크게 이 정도로 나눌 정도로 제가 처음에 이래 자연농을 공부하면서 한 100가지 정도 나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다가 100가지가 너무 난해하니까 이제 50가지 그 다음에 20가지 정도까지 또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줄인 게 이제 5가지로 줄였다는 말씀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줄이니까 어느 정도 되게 보면 자연농 하면요 무경으로 하나로 했지 뭐 전면경은 자연농 그다음 부분경은 멀칭 부분 이렇게 나눠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지금 뭐랄까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토양 관리와 토양 상태와 그 다음에 작물 파종 방법이 달라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농에 아까도 있습니다. 작물 파종 방법 종류입니다. 아까도 있습니다만 전면경은 자연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경은 이제 위에 멀치가 않은 거죠. 작물 심는 곳만 파서 작물을 심는 거 아니면 씨앗을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멀칭 토양의 유기물 같은 멀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물을 씨앗을 심는 그래서 부분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경은 자체로 유기물 멀칭 상태에서 씨앗을 그대로 뿌리는 그래서 부분경우나 뭡니까 이제 그 멀칭 부분 같은 경우는 씨앗을 이제 뭐 홈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농기구로 해서 씨앗을 아니면 농기계로 해서 씨앗을 땅을 파서 묻는 거라면 무경 같은 건 그대로 직파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나눠야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20가지 아니면 50가지 그렇게 나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겠죠. 이론적으로 좀 뭐랄까요 농사를 좀 깊이 간다 그러면 전업농 간다면 그 정도는 나눠야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그 시작 정도는 이 정도는 나누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저희 생각입니다. 봤던 그러니까 우리가 가와고치 선생 앞서 되었으면 김우란 선생님 무경원이라 알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무경원, 무농약 그렇게 뭐랄까요 자연재배 대가로서의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가수는 당연히 무경원입니다. 뭐 화학농이나 친환경 유기농이 다 무경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나 벼는 가구지성도 멀칭 부분경원이거든요. 무경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 자세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소벼 김우라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김우라 선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가구지성 멀칭 부분경이 뭐 거의 같다 그러면 김우라 선생 같은 경우는 멀칭 부분경과 부분경도 같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 몇 년마다 교육 가고 이제 일본의 그런 한 3년 가까이 체류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농가를 저희 농장에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뭐 유기농, 자연농, 그 다음에 자연재배 그런 뭐랄까요 단체로 해서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이제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한 달씩 체류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보 취합하면 이렇거든요. 실제적으로 무경이 아니고 이렇게 멀칭 부분과 이제 이런 부분경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나누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농사를 접근한다는 거,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요. 가옥 선생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멀칭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라인그라스에서 멀칭해서 녹갈색 상태에서 멀칭해서 이제 땅 파서 심으니까 이제 멀칭 유기물 부분경은 되겠죠. 땅을 파서 심으니까요. 씨앗도 마찬가지 되게 반농사도 이렇게 하거든요. 노출된 상태에서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풀은 조금 덥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런 멀칭 부분경이 있고요. 자,
김을 아끼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보통 과수는 무조건 뭐 사과밭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우라 사과 썩지 않은 사과라고 뭐 무경우는 당연한 건데 밭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뭡니까 멀칭 부분경도 있으면 부분경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밭농사에서는 그러니까 무경운이라고 표현을 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과수는 이제 당연하게 무경운이지만은 밭농사 같은 게 이렇다라는 거. 그다음에요. 일본의 자연재배 농가들도 이건 제가 직접 그 일본에 가서 교육을 할 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8, 9 되겠네요. 지금 거의 80 나셨는데 올해 되시니까요. 제가 이제 하루 묵으면서 여기서 교육돼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멀칭을 합니다만은 요 한 고랑을 심는데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이게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또 밑에 거는 뭐 사진 2개는 뭐냐면 씨앗을 파는 거고 호미로 낫이라 그러죠. 그런 걸 긁은 다음에 또 다시 밟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멀칭 부분 경우는 거의 100%라 보시는 게 뭐 맞나 싶습니다. 다른 농가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자연 재배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던 거기서 찍은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십니다. 자,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 같은 경우는 직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경이죠. 지금 보리밭에 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다음 작물인 씨앗을 파종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씨앗 직파하는 무경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흙공이라 해서 씨앗을 해가지고 흙에 담아가지고 이제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뿌렸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씨앗을 이제 이렇게 보리밭에 뿌렸을 때는 뭡니까 이제 햇빛과 그런 수분이 있으니까 발화하는데요. 그냥 노지 같은 경우는 발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씨앗을 흙공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쉽지는 않죠. 안 되죠. 왜냐하면 발화가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은 무경운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철학으로 해서 접근했고 그쪽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도 이제 뭐랄까요 부분경운식으로 이제 하긴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무경운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제가 최도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아까 있습니다만은 무경운 있고 멀칭 부분경운 있고 부분경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경운도 많거든요. 일본에 보면 이제 자연농 농가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탄소농법이라 해서 이제 보복경운이라고 하거든요. 복토경운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용어로 쓰는 건데요. 보면 탄소 이렇게 골을 파서 유기물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흙을 덮는 이 방식의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확산되고 일본은 제가 몇 년에 가보니까 이런 자연농 하신 분이 뭐 상당히 이렇게 갑니다. 많이 이제 견문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면 경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복토 경운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탄소 농법이라 그쪽에서 합니다만 하나의 농사 종류고요. 제가 이제 경운 방법으로서는 이제 복토 경운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시 얘기하고요. 자연재배 이제 파종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김을 아끼는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경운 간다는 거. 그 다음에 가구지 유이치 선생 같은 경우는 멀칭 부분 경운. 그 다음에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 같은 경우는 무경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 나 있죠. 그러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 이제 뭡니까 이제 1913년도 태어나셨거든요. 95세인 2008년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무경운의 그 농사의 자연농의 서적을 보시고 시작들 많이 하셨거든요. 영향을 받으셨거든요. 가오구치 선생도 이제 뭐 좀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하라 선생 같은 건 뭐랄까요 책에서도 공유했습니다만은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책을 보면서 20대에 이게 이쪽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이제 선생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무경운이라고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변화됐다. 뭐냐 멀칭 부분 경운과 그 다음 부분 경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보면 이제 전면 경운 자연 재배 그 다음에 이제 복토 경운하는 자연 재배로까지 그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재배하면 한 가지로 무경운만이 아니다. 무경운은 거의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의 거의 끊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멀칭 부분과 부분 경운 아니면 전문 경운 복토 경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연 재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또 자연농의 전체 봐서도 안타깝죠. 자, 자연 재배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선생의 그
같은 경우는요, 무경 같은 건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무경으로 갑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자, 가구집 반농사라 벼농 같은 경우는 뭡니까? 풀을 활용해서 제초지 않습니까? 풀을 베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풀이 베어가지고 멀칭을 하니까 뭡니까? 그게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생산이 많아지는 거죠. 뭡니까?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서 지수 생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농지에 필요한 영양은 굉장히 생산하면서 이제 충분한 수확량 됩니다만은 이 작업이 노동량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벼 재배하는 몇 개월 동안에 3번에서 5번은 풀을 베야 되거든요. 그게 작물 재배까지 하면 이제 5번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심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김은하 선생의 사과 같은 경우는 뭐냐, 뿌리 만들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 그러면 이제 표토층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표토층의 대부분이 뿌리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힙토층까지 이제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김우라 선생의 사과를 따라와서 배워오고 현장 견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한데 제가 이제 만나봤던 실제적으로 제가 이름을 대고 만났던 게 1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신 분들 보면 보통 3년 한 분이 그랬고요. 되게 5년이면 이제 그 김우라 선생한테 못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뿌리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차 쉽진 않다. 자연농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자연농에서 무게원은 거의 1%도 없다. 제가 이제 봐도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자연농의 그런 제가 교육을 하고 해봐도 1%도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부분경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멀칭 부분경원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민경원 아니면 복토 경운이라고 하는 이제 전면경운이 이쪽으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멀칭 부분 경운을 압도하지 않을까 하는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규모가 커졌다. 이건 또 참고하시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농하면은 무견이다. 그런데 이 공식은 이미 깨졌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연농을 지향하신다 그러면요, 좀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데요, 최근에 그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무교원농에서 후쿠오카 마사모죠. 그 다음에 이제 김우라 씨나 가구치 선생의 부분교원농에서 멀칭 부분교원농, 거다가 전면교원농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 전면교원농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복토교원, 아까 탄소농법 같은 그런 유기물 땅속에 내서, 그러니까 탄소농법이라 농사의 종류지 않습니까? 자연농의 종류거든요. 자연집의 뭐 태평농법 같이 그런 종류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그 경운 방법은 복토 경운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그 뭐랄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 재차 말씀드리고요.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탄소농법이라 해서 복토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만 탄소농법이라는 용어 그 종류를 안 쓰고도 이제 자연재배에서도 복토 경우는 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자연재배에 많이 알리신 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도 무경원, 이제 후쿠오카 나선모 선생 같은, 이제 가오구치 선생 같은, 이제 멀칭 부분견이 있고, 이거 전면경원하는, 일본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면경원하는 이제 자연농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땅을 파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나무 같은 아니면 뭐 뭡니까 이제 탄소가 되는 그런 유기물을 넣고 흙을 덮어서 농사 짓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20여 년 전에 자연 재배에 뭐 알리신 분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건 이제 제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그 자연 유기농에서 저는 이제 자연 순환 유기농 줄여서 자연 유기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요 멀칭 부분 경운입니다. 되게 이렇게 작물 잔사 같은 깔고 이제 모종을 심는 거죠. 아니면 씨앗.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경운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씨앗을 직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결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분경으로도 배추도 키우지만은 씨앗으로도 이렇게 한다. 이 완전히 무경운이 되겠죠. 자, 위에 거는 멀칭 부분경운, 밑에 거는 완전한 무경운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작물편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작 직파하는 무도 된다는 거, 그다음 무도 이제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요. 자연농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도움된 건 받아들이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